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네, 민자영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 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문자 주제 보양식이었잖아요. 네네. 여름 보양식. 좋아하는 여름 보양식 있으세요? 저는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삼계탕. 전 진짜 이거 먹으면 여름 하나는 다 나. 그 식당에서 먹는 진짜. 삼계탕 말고 네, 저희 어떻게 엄마가 다 꼭 해주셔야 달라요? 돼요. 네, 네. 뭐가 다른가요? 일단 닭죽이 어. 정말 이 채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 그리고 담백해가지고 먹고 나면은 딱 한번 싹 흘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위에 안 먹어요. 아 진짜. 네, 네. 아까 용인 시장님이 저기 그 수지에 좋은 데 있다는데 비교 한번 해보시고. 상황버섯 네. 삼계탕. 네. 그러니까 그거 저도 한번 좀 궁금하긴 네. 하더라고요. 오늘은 저희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어떤 의원님과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제2선거구 김태희 의원의 의정활동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 김태희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생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또 매일 아침 경인 지역의 시사교양 관련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는 두 분은 더 잘 느끼실 겁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생경제는 사실 늘 숙제였거든요. 그렇죠. 혹시 두 분은 방송 말고 이런 민생 경제 상황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언제세요? 언제 있어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왜 네. 나정훈 씨도 그렇고 자꾸 저한테만 네. 이거 방송, 이거 저 같은 경우 우리도 네. 같이 맞잖아요. 우리 네. 방송 진행할 때 뭐 경제 관련해서 뭐 상주값 얼마 올랐다. 네. 맞아. 뭐 저기 삼겹살 2만 원대다. 맞아. 먹거리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 맞아요. 가격 그때 올라가는 느껴지죠. 거. 맞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건 제가 또 이제 운전거리가 그래서 기름값. 출퇴근이 저는 좀 맞아요. 멀어서 기름값? 아, 네, 기름값 유가 올라간다 이제 그러면 조금 약간 어떡하지? 그런 맞아요. 생각 좀 하고요. 저도 좀 밖에서 외식 자주 하거든요. 근데 메뉴판 보면은 와 진짜 요즘에는 거의 예전에는 10,000원이면 그래도 2명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맞아. 몇 요즘에는 년생이세요? 좀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혼자 힘들 때도 있어. 맞아. 혼자 그쵸? 힘들 때도 있어서 네. 결국에는 외식을 또 줄이게 되고 네. 이게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소비도 좀 주춤하고 자영업자들이나 상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민생경제 회복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예. 이 경기 지역 상권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실제로 정말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김태희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민생경제, 골목경제가 참 어렵죠. 지난 코로나 시기에도 힘겹게 겪었고요. 최근에는 환율이 높거나 물가가 높아지는 등의 2중, 3중의 고충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기존 상점가나 신규 상점가들도 경영난이나 대출 등에 대한 금융 부담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 발생을 좀 보면 대입연재 보전금이 한 사례인데요. 22년도에는 한 2,500억 원 정도 됐는데 23년도에는 6,30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2024년도에는 예상되는 금액이 한 8,000억 정도 이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네. 그 김태희 의원이 남성 의원이었네요. 여성 의원이잖아요. 이름 때문에 네네. 그 배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의 2년 만에 3배 정도 대위 변제 보전금 이렇게 네. 늘어났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갚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주변에 폐업하는 가게들도 좀 많아진 것 같고. 맞아요. 이 경기도의 소상공인 점포수가 코로나 상황 이전이었던 2019년도에는 44만 개였다가 4년이 지난 2023년도에는 49만 개, 이제 5만 개 정도가 늘긴 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가게가 많아졌으니까 골목 상권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요? 생각할 예.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신규로 개업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폐업을 한 다음에 다시 또 개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 있어서 통계상으로는 10곳이 개업을 하면 9곳은 폐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신규가 많아질수록 경쟁 또한 심화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또 환경적으로도 힘들어져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많이 도와줄 텐데 또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금전적인 지원이 분명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상권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자체적으로 선순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상인회가 있다고 해도 이 체계적인 안정적인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장사를 해야 되니까 관련 정보 찾아볼 시간도 부족하고요. 방법도 잘 몰라요. 네. 또 실무적인 서류 작업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김태희 의원은 상인들과 정부 정책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다리의 역할, 이 중간 지원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중간 지원 조직을 갖추게 된다면 각 상인들이나 골목 상권하고요. 또 그 현장의 목소리나 실태를 잘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또 정책적인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정부나 경기도 그런 각종 공모 사업을 하는데 상인들 좀 어렵거든요. 직접 하시기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중간 지원 조직 지금 역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요. 상권 환경 시설이나 경영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예. 상인의 조직에 있어서 더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이 상인 전체를 끌고 갈 수 있게끔 역량을 강화하는 일을 합니다. 그 외에도 앞서 인터뷰에서처럼 정부와 경기도 상권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하거나 지역 상권 연구 개발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인들을 대신해서 나서는 그런 활성화 방안들을 발굴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이런 역할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네네네 있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이제 경기도 전체 지역의 중간 조직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경기도 내에만 31개 시군이 있는데 어떤 곳은 연계가 잘 되지만 또 어떤 곳은 그렇지 못한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 한 단계 좀 내려가서 네. 시군 단위의 상권 활성화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고 좀 더 촘촘하게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지역 특성에 맞게 상권 활성화에 힘써보자는 겁니다. 각 시군에서 담당 부서가 있긴 해요. 근데 이분들도 순환 보직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상인회나 상권가들 전문성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 공무원 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다만 이런 재단이나 센터 중간 지원 조직이 형성이 되면 이분들은 아예 이 업무만 전담을 하는 분들이고 또 그에 맞춰서 현장을 직접 상인회하고 같이 만나시고 고충을 들어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시군이나 아니면 경기도나 정부에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이 요 근래 일만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골목 상권 매니저를 좀 지원을 해왔어요. 그런 게 있어요. 골목 상권 매니저. 네네. 이게 전문가들이 아예 일정 공간에서 상주를 하면서 상인의 회의도 같이 해주고요. 이제 제일 어려웠던 공모사업 서류도 작성해주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제 임기가 1년 단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시간이 내서 본인들 고민이나 아이디어를 같이 의논했는데 1년 후에 이분들이 바뀌어요. 네. 그럼 다시 그 다음 분이랑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상권 매니저분들의 임기도 보장을 하고 한 상권을 전담해서 같이 쭉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예. 이 시군 단위의 중간 지원 조직 구성일 수 있는 거죠. 상권 활성화 중간 지원 기구. 네. 지금 이건데.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이 뭐 어떤 활동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군 단위로 5개 정도가 재단이나 센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걸 좀 사례로 들어보자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 재단으로 총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주요 경력, 뭐 골목 상권 매니저 역할 하셨던 분들이 있고요. 경기도와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실질적인 이런 상권에 관련한 일을 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체감하고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사실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프로필만으로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관련한 설명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재정을 많이 투입한다거나 그 연계 기구가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당사자분들 상인회 그다음에 상인회 그 일반 구성원들이나 아까 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참여와 협력이 뒷받침 안 되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해관계 당사자분들의 참여, 협력 이런 부분이 가장 뒷받침되고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업을 수행하려면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줘야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공모 사업도 신청을 하고 또 매칭 비율도 있거든요. 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상인들 반응이 제일 궁금합니다. 네, 이제 본인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정부 기관이나 경기도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네. 그동안도 물론 가능했지만 이제 조금 더 체계적인 만남이나 의견 수렴, 교류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예. 더불어서 이제 기존의 골목 상권 지원을 넘어서서 차별성을 가지고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끔 확장시키고 구체화를 좀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군과도 협력을 하면서 그야말로 상인들에게 더 촘촘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이 시군 단위의 상권 활성화 중간 지원 조직을 꿈꾸고 있는데요. 네네. 이에 더해서 김태희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지원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크게 중요하게 어려움을 요청했던 부분은 금융 지원 확대라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막상 이제 운영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결제 수수료 인하 등의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 세 번째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나 인력 지원으로 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세 가지를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경기 신용보증재단이나 아니면 일자리 재단이라든가요. 경기도 상권 활성화 경상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이나 예산 부분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민생 경기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또 김태희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지금 안산 지역의 의원이시잖아요. 네. 뭐 안산, 의왕, 군포 3기 신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좀 큰 상황인데요. 이 또한 놓치지 않고 본인 역시 중간 역할로서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한 임무를 잊지 않겠다라는 포부를 밝혀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민생 경제 처음에 자영 씨가 우리한테 물어봤잖아요. 민생 경제 안 좋은 걸 어떻게 느끼냐. 네, 이게 뭐 누구만의 민생 경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체감하는 거잖아요. 네, 네. 진짜 좀 힘들어, 대출금 갚기 어려워, 뭐 이런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보는 분야가 민생 경제일 겁니다. 국회에서도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요. 실천이 없는 것 좀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체감 경기를 어떻게 풀어야 맞아요. 될지. 맞아요. 예. 어디 그러니까요. 어떻게 또 지원을 해야 될지 맞아요. 늘 고민이니까. 각자 또 요구 사항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민생 경제 아까 얘기하신 그런 중간 지원 조직 이런 것들이 좀 잘 윤활유 역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 끝 마치셨죠? 네네네. 오늘 마무리 멘트가 예, 진만 기자로 돼 있어서 포커스는 그랬어. 네, 김태희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제2선거구의 김태희 의원과 함께했고요. 네. 네, 민자영 리포터 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